20년 차면은 네. 적어도 받지 않을까.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실 다 내용 빼고 요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본전을 건지시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건데. 네네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 컨텐츠는 30년차 글로벌 탑 개발자이자 존경받는 개발자들의 멘토, 개발자로 살아남기의 저자 박종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한글을 열심히 만들다가 미국에 가서 스타트업들 조금 해보고 워낙 게임을 좋아해서 블리자드에 가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뭐 넥슨,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몰로코에서 약간 인공지능 쪽 일을 하고 있는 박종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경력 중에 블리자드에 계실 때 스타크래프트의 한글 기능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스타크래프트 1의 이제 신규 기능 출시한 지 거의 한 15년 된 게임인데도 이렇게 신규 기능을 넣으라는 저한테 태스크가 떨어졌고 제가 그걸 개발하면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한글 지원을 넣어서 직접 사람들이 한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회사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보고해서 마지막에 출시 직전에 그 기능을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출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종천님 덕분에 이제 한글로 다 채팅하고 할 수 있게 됐군요. 네네. 또 블리자드에서 와우, 디아블로, 하스스톤 이런 게임 개발에도 다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제가 있었던 팀이 엔진 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게임들에 다 참여를 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팀에 직접 옮겼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하스스톤 개발에는 뭔가 좀 더 깊이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게임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어린 시절 게임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 중에서 뭐 좀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역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하스스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에 오래 있다 한국에 와서 그 들뜬 마음에 잠깐 한국의 애절범절을 잊어버리고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했던 이분이 막 당황하셔가지고 옆판으로 막 피해가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즘엔 지하철 타도 사람들 하스스톤 하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흐뭇하게 내가 개발했다. 아빠 미소. 아빠 미소. 네. 근데 진짜 이용자가 되게 많은 게임이라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거 네. 그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왜 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과 컴퓨터를 입사한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 소프트웨어를 쓰게 하려면 아래 한글이잖아요. 아래 한글을 개발해서 뭐 50만 명을 달성하고 그다음 미국 가서 계속 그게 숫자가 커지다가 마지막에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쓰는 거에 뿌듯한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게 이제 개발자로서의 어떤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개발자로 살아남기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약간 마음속에 느꼈던 게 약간 한국에 대한 빚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되게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회사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많이 배웠는데 이 경험들을 좀 나눠주고 싶다. 왜냐하면은 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서 8시간짜리 강연을 만들게 되었고 그거를 다시 지금 골든 레빗과 같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개발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한번 내서 한국에 이제 많은 후배 개발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진짜 약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엄청 되게 양질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우스갯소리로 뭔가 개발자 하면 금방 퇴사하고 치킨집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 수명이 좀 짧은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어 컴퓨터를 다녔을 때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24살이었어요. 평균 나이가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막 한국어 컴퓨터에 다 모였고 근데 저희 최초로 이제 30살 생일 잔치가 나온 거예요. 파티가. 저희가 축하를 해주면서 이제 은퇴하셔라. 어떻게 30살에 개발이냐. 우리는 전부 이제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30살은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구박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회사에 결혼한 사람이 나왔어요. 다 전혀 총각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축하하면서 다시 또 은퇴해라. 무슨 개발이냐. 결혼했으면 이제 힘이 없겠지. 그리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네네. 업계가 계속 네.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 산업도 그렇죠.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인력도 필요하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 지인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업계가 우리랑 같이 나이를 먹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60대 뭐 개발자가 있는 이유는 네네. 그분은 20대부터 지금까지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업계도 계속 커져 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 네네. 중에 좀 절친이 그 개발자로 다른 회사를 취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년 경력인데도 다시 또 다른 회사로 개발자로 이직을 하세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계속 업계가 커지고 커져서. 개발자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네네. 많으면 개발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많은 개발자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개발자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30년이라고는 했지만 네네. 뭐 40년도 가능할 수도 있고 50년도 가능할 수도 있고 사실 쭉 갈 수 있는 거죠. 네. 같이 커나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책에서 개발자 30년 커리어 패스를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30년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업계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일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음.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진짜고 이걸 한 10년 정도 충분히 10년. 성장을 해서 능력을 쌓고 단순히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뭔가 조직 관리라든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많이 쌓아서 성장하는 게 한 10년 정도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리딩을 하고 네. 그리고 일을 돌린다는 거는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네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사실 우리 회사에 몇 명밖에 없다 그래도 다른 이제 사스를 이용한다든가 뭐 인프라를 이용한다든가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협업인 거고 결국은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관리하는 단계로 한 10년 정도 이때가 이제 제일 이제 빚을 바라는 단계입니다. 제일 열심히 일하고 돈도 제일 많이 벌 수 있고 요 가운데서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이때가 제일 이제 빚을 바라는 단계인 거고 네네. 이제 마지막 10년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회사도 커지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그 굉장히 하이 레벨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TO를 한다든가 뭐 CEO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디렉터를 한다든가 이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개발 직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직군이라보다는 경영 직군인 거죠. 처음 10년은 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할까를 집중한다면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이제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 마지막 10년은 이 제품을 어떻게 이 시장에 성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요게 없으면 이 밑에 게 성립이 안 돼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위에서 누군가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행복하게 개발을 하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뭐 개발 이사로서 아니면은 뭐 운영 총괄로서 아니면 뭐 사장으로서 이 회사를 돌리는 그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마지막에는 이 조직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충분히 많은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성장하는 10년 그때 좀 집중해야 될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그 성장이라 그러면 어쨌든 저희의 뭔가 실력,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역량 같은 걸 키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역량을 볼 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지식이죠. 공부하는 거, 예,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스킬. 이거는 이제 해봐서 점점 느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볼수록 이제 스킬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일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 것과 네네.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실제로 프로젝트 잘 돌리는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잘 파는 것보다 네네. 좋은 땅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될 것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아키텍처가 아니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고 일정을 정확히 시키고 이게 다 경험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사실 중간에 많이 해보는 걸로도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사실 간접 경험으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네네. 뜨거운 물에 손을 꼭 넣어보고 뜨겁다 느끼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고의 독은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안 먹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스킬보다도. 그런데 경험은 간접 경험이 제일 좋습니다. 이 간접 경험을 이제 책이나 뭐 인터넷 강연이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다시 정리드리면 네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직접 적용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키워가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네. 나랑 관련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생각해보면 항상 좀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뭐 알려주시는 걸로 인해서 배우는 게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네, 혼자서 많이 해볼 필요가 네. 없는 거예요. 사실 아.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좋거든요. 이미 빠른 길을 다 네. 해보셨으니.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유명한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하냐라고 했더니 아. 이분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냐? 자기 자랑하는 거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좋아서 이야기를 해요. 아, 뭐 그 사람도 행복하고 아, 나는 들어서 직접 해보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 프로젝트 관리 잘하는 사람, 뭐 팀 관리 잘하는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걸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신입 개발자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지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입 개발자라면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지식이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크게 요즘에 이제 개발을 좀 나눈다면 약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그래서 백엔드 개발, 그리고 그 뒤쪽에 보통 이제 뭔가 데이터 관리.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머신러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단계를 저는 보통 구분을 해요. 프론트에 웹 개발이냐, 프론트에 이제 앱 개발이냐, 이제 백엔드냐.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냐 마지막에 이제 머신러닝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대부분 주니어 개발자들은 네네. 요 순서대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머신러닝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약간 그 눈에 보이는 그리고 약간 결과물이 나와야 좀 재밌거든요.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쓰고 있고 아까 하스톤도 제가 네네네. 직접 UI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으면 야 그 카드 제가 만든 거다 이러면 뽀다고 나잖아요. 약간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이 보통 그 흥미가 있고 네네.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게 좋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배워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고 근데 이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좀 네네. 매진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바뀌어요. 아. 예를 들면은 제가 20년 전에 공부한 기술을 지금 네네. 안 써요. 아. 10년 전에 공부한 것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당장은 이제 개발을 많이 하진 않지만 네네. 배웠던 거에 95%는 다 안 쓰죠. 안 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도 네네. 5년 후엔 그걸 안 쓸 안 거예요. 쓴다. 예, 특히나 네네. 프레임워크는 더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키텍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너무 집중해서 나는 이 프레임워크의 마스터가 되겠다.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만 쓰면 되고 그거보다는 언어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거 자체 프론트엔드가 무엇이고 어떤 걸로 개발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도 개발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언어로도 개발을 좀 해볼 수 있다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초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주니어 개발자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웹 개발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웹 개발을 해서 실력을 좀 쌓다가 데브옵스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네네. 웹 개발한 걸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을 좀 공부하다가 전에 공부한 거고 섞어서 이제 MLOps를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 데브옵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흘러간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플로우인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네, 그래서 네네. 뭔가 좀 당장 눈에 띄고 쉬운 거 좀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볼브해 가면 결국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거를 사실 조금씩 다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니어 때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좀 기초 지식이라 하면 좀 전반적인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 뭐 머신러닝까지 한번 기초를 다지는 정도를 하면 이제 신입 개발자로서 좀 역량이 있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거를 아예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프론트엔드만 한다고 해도 백엔드도 조금씩 알아야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일자형 인재라고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뭐 예를 들면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골고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우자형 인재라 그러는데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것마저도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저는 이제 U자형 인재라고 유유 같은 두 개. 그래서 전공하고 부전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개발도 하는데 네. 백엔드도 좀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전공을 훨씬 잘하고 부전공은 어느 정도. 그러면서도 나머지 뭐 데브옵스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유유 되는 거죠. 매일 공부하면서.
실제로 네네. 제 친한 선배 중에 한 명이 네네. 컴퓨터를 엄청 잘했는데 컴퓨터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거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자기는 뭐 네네. 조금만 공부하고 평생 먹고 사는 직업이 좋은데 네. 거기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보니까 계속 여기는 공부해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대신 이게 우리 직업의 안정성인 거죠. 그렇죠. 정년도 더 보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려우니까 훨씬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많이 벌 수도 있고 물론 매일 공부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뭐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리딩하면서 일하는 10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리딩을 한다는 거는 네. 이제 세 가지를 리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리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잡아야 된다, 이런 기술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돌린다,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두 번째 이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 뭐 기능을 뭘 넣자 이런 거 다 결정해야죠.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앞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거의 시작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성과가 나오게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저희가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행복해요. 월급 받았을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이고요. 나머지 날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일이 잘 돌아갈 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관리자가 하는 일이죠. 일이 잘 돌아가게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고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팀의 행복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블리자드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친구 그냥 이제 잔이라 그럴게요. 미국 사람들 대충 잔이라 그러니까 잔이라는 친구랑 되게 오래 일을 했어요. 뭐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성격이 독특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맨날 자기 맘대로 뒤집어 엎어요. 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킨 일은 안 하고 시킨 일 하기 전에 소스 코드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부하가 치미는 거죠. 저는 이제 좋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다. 이 친구를 돌보면 내가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그거와 마음과 싸우면서 이 친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소스 코드 고치는 거를 최대한 막으면서 그리고 좀 잘할 것 같은 일을 최대한 신경 써서 이 친구가 일을 좀 잘하게 도와주고 뭐 성과도 좀 나오게 해주고 이 친구도 행복하고 하지만 프로젝트는 안 망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 5년을 같이 일하면서 뭐 잘 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뿌듯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5년을 일했다는 게 제 어떤 자랑스러움. 예, 그러면서 그때 관리자로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훌륭한 관리자는 어떤 사람하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훌륭한 직원도 어떤 매니저랑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둘이 싸우면 훌륭한 관리자도 아니고 훌륭한 직원도 아닌 거예요. 일단 내가 직원이라면 내가 훌륭한 직원이 되면 되는 거고 내가 관리자라면 내가 훌륭한 관리자가 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변하면 조직은 잘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거를 블리자드에서 관리자 생활하면서 정말 뼈끝까지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서포트하는 10년으로 정하신 마지막 10년은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결국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결국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큰 그림을 본다면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뭐를 먼저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해야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사람을 뽑아야죠.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좋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일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출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를 받아와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 뭐 딱 두 개만 잡는다면 약간 비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의 비전이면 안 돼요.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전은 제가 맨 처음에는 동쪽으로 간다고 정해도 변해야 돼요.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 나는 당신을 뽑으면서 내가 뭔가를 시키려고 뽑는 게 아니라 당신이 들어와서 나한테 뭘 해야 된다고 말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새 아이디어를 들고 들어와야지. 내가 생각을 할 사람만 뽑으면 로봇을 뽑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 축구에 11명이 감독 지시만 기다리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비전을 세우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 비전을 바꾸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을 찾고 뽑고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인사적 능력과 약간 비전의 능력 이런 쪽의 역량들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재밌는 거는 준비가 돼서 그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관리를 잘한다고 관리자를 시키잖아요. 그전 관리자가 갑자기 나갔으니까 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내 적성에 맞나, 내가 역량이 있고 좋아하나 이런 건 좀 분석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30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진짜 코딩이 좋아서 30년 내내 코딩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좀 해봤더니 코딩보다는 관리가 편하더라.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팀장이 돼가지고 그 뒤로 쭉 팀장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창업을 해가지고 CEO로 쭉 30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각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지만 아까 그 U자형 인재처럼 뭔가 이거는 제품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런 회사라는 거에 결국 이런 모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사실 이 모든 30년을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죠.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좋은 개발자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차라리 이제 좋은 직원, 좋은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쓰는 도구가 다르고 쓰는 기술이 다를 뿐이지. 근데 저희가 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협업인 거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투명성과 개방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숨기면 나를 예측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충분히 알려주면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하기가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은 다 말하는데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좋은 개발자라면 기술적인 그 개방성이 높아야 돼요. 저는 아무리 자바스크립트가 좋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이거는 뭐 고로 만들어야지 그럼 한번 트라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개방성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지적질을 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중간중간 이런저런 문제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잘못된 기술을 쓰고 있거나 어쨌든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개방성이 좋다 그래도 투명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할 때 뭐 이렇게 돼가고 있고 이렇게 돼가고 있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고민이 많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회사에 굉장히 잘하는 사수가 있으면 너무 좋죠. 방금 이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저희가 확 성장할 수 있죠. 근데 회사 내에 혼자밖에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 개발자들을 찾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약간 투명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일도 잘하면서 성장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개발자 좀 초봉이 6천이다 하면서 언론에서도 엄청 난리 나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개발자 연봉이 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 이제 미국 연봉과 비교해서는 어떨까요? 네, 미국에서도 그 연봉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10만 불 정도 받으면 대단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10만 불이 사실상 꿈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뭐 7만 불, 6만 불 하다가. 그래서 미국도 보통 대학 졸업하면 초봉이 예를 들면 한 4만 불, 그리고 한 10년쯤 일하면은 예를 들면 한 8만 불, 뭐 그리고 한 20년쯤 일하면 뭐 예를 들면 12만 불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뭐 실리콘밸리의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초봉이 막 20만 불. 초봉이.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과한 경우고. 근데 우리 이렇게 끝도 없이 요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개발자가 귀하니까. 결국 우리 회사가 아무리 비싸게 주고 뽑아도 그 개발자로 일을 해서 회사가 돌아가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자가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계속 뽑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그 이상의 소득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회사는 직원이 안 나갈 만큼 월급을 주고 직원은 회사에서 안 잘릴 만큼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그걸 주고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봉을 최대한 높게 받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이게 목표로 하는 게 연봉을 많이 받는 개발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실력이 뛰어난 개발자가 돼야 될까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이렇게 메뚜기처럼 몇 번 뛰어다니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끝이 안 좋겠죠. 사실상 연봉을 많이 준다고 바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재미없는 프로덕트인데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걸 한다거나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블리자드에 있었을 때 일인데 네네. 이제 개발자 한 명을 뽑으려고 뽑았는데 이 친구가 다 잘하는 거예요. 게임 운영도 좀 해야 되고 네네. 뭐 게임 뭐 개발도 좀 해야 되는데 뭐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게임 개발이 더 재밌고 이걸 더 오래 하고 싶다. 근데 뭐 운영이 꼭 필요하다면 그걸 할 수도 있다. 난 그거 별로 싫어한다. 대신 운영을 시키면 연봉을 더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마 오래 안 다닐 것이다. 그래서 회사도 고민을 하다가 네. 당장 급하니까 운영 쪽을 시켰어요. 연봉을 더 주고. 네네. 근데 1년 만에 그만두고 나갔어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그 친구가 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래 하고 싶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그거는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진짜로 내가 이제 이 개발을 잘하고 또 나만의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U자형 인재 네네. 예, 이런 게 이제 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백엔드도 잘 알아. 나는 뭐 개발을 잘하는데 기획도 좀 잘 알아. 뭐 나는 개발하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잘해. 이런 식으로 나만의 독특한 무기를 가지면 사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뭐 부르는 게 예를 들면 갑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아. 그래서 약간 그 능력을 쌓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네네. 이 말이 있어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가 네.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쵸. 걱정할 리가 없잖아요. 왜 나뭇가지가 튼튼해서일까요? 날개가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시장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네이버를 다녀도 카카오를 다녀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약간 업계에 오래 있어서 한 30년 차 개발자들 연봉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30년, 그러니까 한국에는 30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뭐 한국에서 20년 차라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받고 이제 회사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는 또 이제 연차별 연봉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30년 동안 코딩한 사람만 연봉과 팀장만 한 경우의 연봉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회사는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뽑기 위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아까 네네. 그 우리는 안 나갈 만큼만 월급을 준다.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20년 차라 그래도 뭐 네이버에 있냐, 뭐 조그만 스타트업에 있냐 연봉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네이버에 있어도 예를 들면 개발을 하고 있냐, 아니면은 뭐 운영을 하고 있냐, 아니면은 뭐 관리자를 하고 있냐 다 다르겠죠. 상황별로 다르긴 한데 요즘 한국의 상황을 대충 읊어보자면 한 20년 차면은 네. 적어도 뭐 한 예를 들면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2억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뇌피셜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혹시 이거 듣고 난 2억 안 되는데 라든가 난 1억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다르지만 뭐 초봉리 올라가듯이 네네. 이 시니어급들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으니까요. 예. 많은 회사를 경험을 하셨는데 이 회사 중에서 좀 좋았던 회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좀 좋은 회사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뭔가 이제 일을 하는 이유가 네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 그냥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 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행복하고자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취감.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을 오래 하고 싶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래서 저의 약간 그 역량을 이렇게 깎아먹는 회사가 있고 역량을 키워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만 시켜요. 1년 동안, 10년 동안. 그건 아무 안 되죠. 신기술도 써봐야 되고 새로운 악기식도 써봐야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저희가 뭐 인생을 뭐 그러니까 30년뿐만 아니라 네네네. 그 뒤로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강연을 좀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책을 쓰고 이런 걸 좋아해서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일. 그래서 지금 저희 몰로코에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전달해주고 그쪽에 예를 들면 세미나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약간 비전과 연관된 일. 다시 정리하자면 네네. 오늘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성장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 미래에 하고 싶은 어떤 살고 싶은 인생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정말 신의 직장인데 셋 다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이제 단언하건대 없어요. 두 개만 있어도 엄청 좋은 회사예요. 예, 그럼 평생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돼요.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뭐 출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좋고요. 아니면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진짜 힘들지만. 예,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자기가 느끼잖아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똑같은 군대인데도 그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매일 그 재미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 성장. 마지막에는 내가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여기와 연관돼 있어.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최고고요. 만일 지금 셋 다 없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직장에서 그 세 개가 없으면 직장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듯이 나의 문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가도 또 없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고 지금 직장이 굉장히 좀 크다. 그럼 그 안에서 본 포지션을 옮겨보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재미없는 일만 계속하니까 너무 실력이 안 는다. 회사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좀 다른 프로젝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옮겨본다든가 뭐 직군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매니저를 바꿔본다든가 하여튼 뭐라도. 근데 사실 요거보다 먼저 변화를 줘야 되는 거는 나예요, 나.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 뭐 책을 안 읽고 있었다면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없었다면 사람들을 좀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변화를 좀 주고 회사에 변화를 주면 충분히 지금 직장에서도 방금 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직장을 고를 때도 이런 맥락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회사를 가서 내가 이제 즐거울 건가, 성장할 건가, 미래에 도움이 될 건가. 요걸 맥락으로 그러니까 그 연봉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출퇴근 거리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보다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다 쌓으려면 굉장히 시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좀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책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대 초반부터 시간 관리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막 영어로 된 것도 구해서 읽어보고 참 굉장히 독특했죠. 주변 사람들이 되게 구박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보고 살 필요가 있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해놓은 게 지금까지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관리의 비법이 굉장히 비법인 거고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실 다 내용 빼고 요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본전을 건지시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건데 요거는 한 5번쯤 들으셔야 사실 귀에 들어올 겁니다. 이게 되게 쉬운 컨셉인데 실천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시간 관리의 원칙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 시간 관리는 결국 돈 관리하고 비슷해요. 타임 이즈 머니라 그러잖아요. 시간은 돈. 진짜 똑같거든요. 근데 돈으로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쓰는 거예요. 스펜딩. 필요한 일에 써야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낭비하는 거예요. 웨이스트. 필요 없는 일에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베스트죠. 돈을 넣어놓으면 뭐 이자가 붙고 뭐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어디에 뭐를 쓰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번 달에 돈을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낭비했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시간은 더욱더 그래요. 근데 시간도 실제 제가 일을 해요. 그거는 이제 스펜딩인 거죠. 근데 막 길이 막혀요. 아니면은 막 놀아요. 뭐 이런 거는 다 웨이스팅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인베스팅은 공부를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뭐 책을 읽어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봐요. 이거 투자입니다. 3번 보셔야 돼요. 이 유튜브를 보는 이런 걸로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이 중요한 건데 20대 뭐 아니면 처음 10년은 웨이스트는 그냥 제로여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웨이스트는 나중에 펑펑 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한 뭐 50대 60대 되면은 원하지 않았던 낭비가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스트는 제로로 만들고 일을 하는 게 스펜딩이긴 한데 일도 하면서 성장하면 인베스팅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면서 성장 안 하는 게 그냥 스펜딩인 거죠. 스펜딩이 예를 들면은 뭐 한 40%, 뭐 30% 이런 식으로만 쓰고 인베스팅이 되게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70%, 뭐 60%.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인베스팅에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스펜딩을 하고 웨이스트를 줄여야 돼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쓰는 거를 표를 만들어서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했나 시간 단위로.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스펜딩이냐? 이게 웨이스트냐? 이게 인베스트냐? 이제 MMO 하잖아요. 그러면 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MMO한 거는 더 문제인 거예요. 확실해야죠. 내가 일주일 동안 썼던 시간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보고 거기에서 웨이스트가 많다면 줄이고 또 스펜딩도 과감히 버리고 특히 이제 회사 일 같은 경우에도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고 저는 그 일을 그냥 억지로 떠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스펜딩이면 남한테 인베스팅이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심지어 남한테 스펜딩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0대에는 인베스팅이 굉장히 커야 되고 이제 30대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베스트가 줄어들어요. 스펜딩이 커지고 웨이스트가 점점 생기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이제 웨이스트가 엄청 많이 생겨요. 막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싫고 뭐 갑자기 우울증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젊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 시간을 과연 내가 잘 관리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에 예를 들면 한 5% 정도는 도리어 이 시간 관리에 써야 돼요. 시간 관리에 시간을 써야 시간 관리가 잘 돼요. 근데 이게 그 웨이스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베스트에 가까운 거죠. 매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뭐 한 몇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관리를 해보시고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해내서 이렇게 성장해서 능력 쌓고 아까 말했던 연봉도 많이 받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피 라이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B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31살 반도체 쪽 중견기업에서 4년째 근무 중인 개발자인데요. 개발 일은 계속하면서 산업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직하고 싶은데 경력은 살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앱 개발, 빅데이터 쪽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빈님처럼 좀 산업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종천님도 지금 한컴부터 게임 회사 또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런 산업 간 전환에서 팁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U자형 인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라 그래도 어제까지는 이제 웹 개발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앱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술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그건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회사로 가건 지금 회사에 있건 내가 기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미리 U자형 인재가 돼서 서서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회사 요청해서 내가 웹 개발만 하고 있는데 앱 개발도 하고 싶다. 미리 좀 시켜주는. 물론 이제 집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씩 하는 것도 실력을 쌓는데 결국은 일을 해야 늘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 회사에 인정을 받고 그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산업 자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간다든가. 근데 이 경우에 기술이 동일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백엔드 개발을 하는데 똑같이 백엔드 개발을 해요. 그러면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고 대신 이제 산업적인 건 이해를 해야죠. 왜냐하면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가 뭔지도 모르고 요리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 다니면 제가 게임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게임 산업은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아리안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만든다. 그럼 워드 프로세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쭉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산업 분야로 가고 싶으면 그쪽 산업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기술도 많이 바꿨고 약간 이런 직군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산업도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게 그 당시에 저의 약간 흥미였어요. 아 이게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들로 가서 이제 관심 있는 기술로 계속 일을 하는 게 본인의 흥미를 계속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생산성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리안글 만들다가 이제 스타트업이 재밌을 것 같고 그 스타트업에서도 약간 모바일이나 약간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하다가 야 게임 재밌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지.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약간 시대의 흐름, 유행도 좀 쫓아가면서 저도 비슷한 걸 좀 하는. 결국 그 잘 될 것 같은 기술을 저는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30년 전에는 없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됐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런 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뭐 공부를 하시면 사실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U자형 인재를 하신다면 이 중에 뭐를 뭐 점프하셔도 쭉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구독자 질문인데요. 마인펄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력서에 쓸 거에서 베스트와 워스트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종찬님은 면접관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력서를 엄청나게 받아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좀 베스트 이력서가 있었다 혹은 워스트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면접 봐봤자 한 10번, 20번 봤을 거다. 근데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면접관, 나 같은 사람은 1000명, 2000명을 봤다. 여러분들이 뭘 써도 눈치를 다 채고 여러분들이 뭘 말해도 다 알아본다. 그러니까 뭔가 면접서를 사사삭 하고 말을 짜잔 해가지고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면접관들은 뭘 보겠냐. 결국 여러분들 자체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능력이 충분하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핵심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좋은 면접서, 이력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좋은 개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끌어내냐는 거는 면접관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면접관이 좋은 면접관이라면 좋은 질문을 해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 경력이라면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개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그거를 다시 해결하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걸 조언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라든가 아니면은 지난 뭐 6개월 사이에 네. 어떤 신기술을 공부했냐. 왜 공부했냐. 어떻게 공부했냐. 그걸 어떻게 응용했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좋은 질문을 하면 네네. 바로 나와요.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네네. 좋은 거는 정확하게 디테일을 적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미래는 거짓말을 해도 우리의 과거는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사해서 일 열심히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은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아, 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에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기술을 쓰셨고 어떤 거를 기여하셨고 그때 뭐가 어려웠나요?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력서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을 했고 그때 이런 기술을 썼고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정확하게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 말고 그 묻어가는 건 안 돼요. 그거 아무 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정확하게 적어서 기술과 그 프로젝트와 나의 예를 들면 기여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길더라도 적어주는 게 제일 명확하죠. 면접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거기서 조금 더 간다면 이 회사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건데 내가 그쪽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연결은 좀 해볼 수 있어도 뭐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가 잘 될 겁니다.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죠. 뭐 월스트 이력서들은 네네. 뭔가 길게 적었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그 다녔던 회사들과 참여했던 프로젝트들만 보이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이력서가 월스트 이력서고 당연히 베스트 이력서는 정확히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뭘 했고 그때 어떤 걸 공부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5년 경력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착실하게 이제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 만들어 쭉 성장해 오는 게 보이는 이력서가 굉장히 좋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경력이 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무경력일 때, 좀 신입으로 취업할 때, 그때는 좀 이력서를 어떻게 꾸며보면 좋을까요? 어떻게든지 나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험한 걸 적어야죠. 그래서 뭐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했다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만들었다든가 뭐 자기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서 뭐 백지로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의 네네. 이제 없는 경험이라도 다양한 걸 했다라는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좀 강조하다면 당연히 이제 코딩 테스트는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기본. 그러니까 그거를 잘한다고 좋은 개발자가 아니고 그거를 잘해야 안 나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네네.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채용의 기본이 뭐냐면 이상한 사람을 안 뽑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예, 진짜로 그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많이 놓치더라도 네네. 이상한 사람을 안 뽑는 게 더 중요해요. 회사는. 그래서 그런 거를 거르는 도구인 거예요. 결국 회사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주더라도 이거를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냐, 그 학습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오랫동안 뭔가를 했다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도 진짜 이렇게 부지런한지 신입은 그거를. 요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는 이 기본으로. 면접 가기 위한 이제 기본인 거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입 개발자를 준비한다면 어떤 언어, 어떤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 하나 골라야죠.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고른다든가 파이썬을 고른다든가 뭐 고 같은 걸 하나를 골라서 그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의 능력을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군에 해당하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야죠.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가 막 시킬 수도 있지만 요즘은 신입이라 그래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거나 백엔드 개발자를 정하고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회사가 백엔드를 뭐 고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고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그럼 입사해서 바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제일 많이 쓰는 언어로 공부를 하되 이제 회사들을 쭉 보다가 난 진짜 이 회사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 그 회사의 스페시픽한 걸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걸 어필해야죠. 내가 이런 걸 공부해서 이걸 잘하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거는 바로 공부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어필을 한다든가 이제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해요.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최고다. 나는 옮길 수 없다. 요것만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코딩 학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셔서 직군을 완전히 30대, 40대에도 전환하시려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이 신입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이제 업계가 계속 네네. 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개발자는 재밌는 게 네네. 30년 전에도 부족했고 20년 전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고 네네. 10년 후에도 부족할 거예요. 언제나 개발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뉴스는 네네. 개발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잘만 하시면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 전공 자체가 컴퓨터 공학이면 좀 나은데 다른 거 특히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걸 하다가 개발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게 우리가 개발자라고 그러면 꼭 프로그래머만 개발자냐. 근데 기획자도 같이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스팅하는 사람도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도 다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뭔가 IT 업계에서 내가 일을 한다. IT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직접 코딩을 안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사실 업계에서 그 기획자라든가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뭐 그 사장이라든가 개발자 출신이 많아요. 이게 그 굉장히 메리트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아예 그 전직을 한다면 해봤더니 재밌다. 앞쪽에 이야기했던 코딩 테스트 진짜로 개발을 공부해 보시고 코딩 테스트를 봐보시고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러면 개발이 좋은 건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우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그 코딩 테스트가 저희가 실제 개발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니멈한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럼 실제 개발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시장은 점점 더 그 많은 개발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개발자로 도전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가 안 되더라도 개발은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은 다 공부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코딩을 이제 자동화 해준다라는 도구가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미래에는 이제 이런 도구가 발전하면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도구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면 30명이 모여서 개발해야 될 거는 요즘은 3명이면 할 수도 있거든요. 점점 더 기술은 좋아지고 점점 더 프레임워크는 좋아지고 우리는 점점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왜 개발자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좋아지고 뭐 인공지능이 좋아지고 뭐 툴이 나오면 우리는 더 많은 개발을 하고 싶어 할 거고 이 사회에 더 많은 문제들이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될 거고 그럼 개발자는 더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쓰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직접 그래픽 엔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유니티를 쓰는 거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코드를 길게 혼자서 다 짰다면 나중에는 제가 이제 로직만 뭐 이런 식으로 해라고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을 해주는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개발은 약간 자동화가 되고 백엔드도 점점 자동화가 될 거고 데이터도 자동화가 됐겠지만 결국 그 인공지능 개발은 인공지능이 혼자 하긴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그 직군에 따라서 영향은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훨씬 그 바둑을 잘하지만 이세돌 씨가 먹는 밥이 하루에 예를 들면 한 3만 원어치 먹는다고 하면 알파고에 들어가는 전기세가 하루에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들어갈 거거든요.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좋아져도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당분간은 우리 사람이 기계보다는 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0년간 지금 개발을 해오셨는데 좀 앞으로의 목표나 행보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약간 그 인공지능 전도사 뭐 이런 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변하고 뭐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든 게 변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사실 모든 거를 변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한테 가서 인공지능이 이런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변할 테니 당신네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회사 몰로코가 그걸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일을 약간 인공지능 전도사 같은 그런 일을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책 같은 걸 쓰거나 강연으로 회사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 같은 걸 잘 써야 되지만 좋은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육성.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개발도 잘하고 점점 성장 잘할 수 있게 약간 커뮤니티에 좀 도움 주는 일.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진짜 일을 할 때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인공지능과 약간 개발자 약간 커뮤니티 지원 이 두 가지를 약간 과제로 가지고 이쪽에 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개발자 커리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개발자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개발자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기계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계는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이게 3이 아니고 7이 아니고 항상 1가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기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약간 이제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이제 일을 제대로 돌렸을 때 뭐 문제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중간 과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같은 길로 가면은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과정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각보다 이게 챌린징 할 것이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내가 개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이렇게 굉장히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적응이 잘 안 될 거고 그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을 거고 6개월 정도는 이제 충분히 책을 읽고 뭐 개발을 하고 뭐 코딩 테스트를 하고 잘 모르겠어도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게 좀 갖춰져야 돼요. 이게 갖춰지면 어느 순간 이제 좀 개발이 보일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걸 아는 제일 좋은 거는 뭐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뭐라도 뭐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든가 뭐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어 보든가 우리 조코딩 채널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있던데 하여튼 뭐라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제 감이 와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뭘 만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개발자로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개발자로서 좀 커리어를 준비한다면. 진짜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 책도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적성에 이 개발자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재밌는지 이런 거를 먼저 꼭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종천님이 집필하신 개발자로 살아남기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30년간의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인터뷰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골든래빗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많은 감상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